안전 문자 때문에 끊겼는데 2분 정도 찍어갖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보니까 여성이에요.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수업이니까 그냥 스포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노인은 170세예요. 여성 노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년에 연구원이었죠. 딥 프리징인가 이제 그 냉동 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자였는데, 그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먼저 떠난 그 행성으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름이 슬램포니아입니다. 그냥 저의 느낌으로는 슬로베니아를 좀 바꾼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여기에 과학적인 이 용어들이 섞여 있는 건지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은하계가 있거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남편과 아들은 먼저 이제 가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연구 결과를 내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내일 우주선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항해인 거예요. 저쪽은 이제 아예 항로가 차단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 자세히 나오는데, 여사 이제 발표를 안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컨퍼런스가 계획이 다 짜여져 있고 그녀가 맡은 계획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막대한 연구 지원을 받은 되게 거대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쉽게 취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가정을 택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택할 것이냐 해서 그녀는 이제 일을 택한 게 돼버렸고, 프로젝트는 성공리에 끝났지만은 가족을 못 만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 가지 못하게 됐고, 여기 지구가 있으면은 저 머나먼 행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이제 그 출발하는 정거장이 있는데, 그게 또 지구에서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어떤 위성? 뭐 행성? 그런데 이제 있나 봐요. 여기에 이제 우주 정거장이 있는데, 그녀가 여기서 100년인가 넘도록 170년인가 아무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줄거리는. 근데 이제 그 항로는 사실 알고 보니까 100년 전에 이미 이제 없어진 항로고, 그녀는 이제 여기 100년째 여기서 이제 계속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를 처리하러 온 이 젊은 남자는 어떤 회사 소속인데 이 정류장 자체를 지금 아예 폐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벌써 2명이 그녀를 처리하러 이제 왔었는데 다 실패하고, 그녀가 이제 3번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젊은 남자는 그녀를 설득해가지고 그녀를 다시 지구로 다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정류장은 이제 완전 폐쇄시키는 걸로 그 임무를 맡고 이제 여기에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 진행상 충분히 이제 예상되지만은, 가자 하는데도 그녀는 안 가 이렇게 하고, 그가 조금 불쌍해갖고 흔들리지만 그거에 이제 그녀도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가 반응하죠. 실제로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가자,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우주 정거장 안에 있는 뭐 조종실 그런 데 있는 블랙박스, 그 남자가 그거를 가지러 간 틈에 충분히 줄거리가 예상되는데, 결말이 그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셔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셔틀 버스가 아니라 셔틀 우주선이죠. 근데 이제 조그만 이제 우주선인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되게 좀 낡아빠진 경차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모닝 뭐 이거보다도 옛날 걸로 해서, 심지어 뭐 마티즈 막 이거보다 더 오래된 뭐 티코 이런 프라이드 이런 되게 조그만 차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타고서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내가 가겠어 막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그런 셔틀인데, 그 셔틀을 타고 가면 어차피 그녀는 그 행성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행성 자체도, 행성에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도 이미 거기 살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튼 말이 안 돼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살행위다. 가지 않기로 해놓고 그가 조정실로 가자마자 그녀는 당연히 이제 떠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셔틀을 타고 그 우주로 이제 그 행성 뭐예요? 거기로 이제 가는 거는 일종의 슬램포니아, 거기로 가는 건 일종의 자살행위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법상 무슨 허락 없이 이렇게 함부로 비행, 그러니까 도로 주행이죠. 이거 하는 건 이제 금지다. 근데 이게 충분히 예상되는 게,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폭발하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고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를 되게 현실적인 차원으로 옮겨와 보면, 살기 싫다, 죽고 싶다, 건물 위로 올라가요, 뛰어내려요. 지 혼자 죽으면 되는데, 이건 실제로 그 세종신거 어디서 있었던 사건인데, 뛰어내렸는데 마침 퇴근하던 공무원한테 떨어져가지고 그분 돌아가시고,
그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아빠를 마중을 가던 중에 그거를 또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또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또 그런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암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줄거리는 이렇게 단순한데 전반적으로 짜여져 있는 세계의 틀 자체가, 아, 요것은 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썼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집 모음집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은 작가들이 되게 SF 아마추어인 게 보여요. 어디서 제일 먼저 보이냐면, 그러니까 소재는 되게 다양한데 그 다음에 또 글을 어지간히 다 쓰는 작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아마추어라는 게 보이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공부를 했어. 지금 내가 냉동인간에 대해서 쓰는데, 나 냉동인간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 지금 좀비예요, 주제가. 내가 완전 좀비물은 내가 다 섭렵했어. 그래가지고 소설 자체가 너무 설명적인 거예요. 우선은 이제 세계를 딱 그렇게 구축을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스토리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김초엽 소설은 제가 지금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우선은 그게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SF 작가고 본인은 원래 이건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바탕이 돼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스토리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줄거리 간단히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스토리 자체는 되게 협소하고 조금 그게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얘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 내외 이러는 거 보니까 아들도 장성해가지고 뭡니까 벌써 이제 가정을 또 꾸릴 나이가 되었고, 그러면 그런 식의 조금 세태적인 디테일을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배경 자체는, 세팅 자체는 SF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읽히는 맥락은 결국에는 사람들, 인물들이 우리한테 마음에 들고 그들이 엮어내는 이야기가 재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장르 문학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판타지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설정 자체가 흥미로운 건 되게 잠시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몰입도 계속 읽게끔 만드는 거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소설은 또 어떨지 몰라서 되게 읽어보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면 그 SF 그 제가 좀 찍은 그 교과서 있잖아요. 걸작 그 연대기 보면은 이제 이게 SF도 장르가 많은데 우주 뭐였지? 우주 오페라인가? 스페이스 오페라인가? 우주 여행 가는 그거를 다룬 거. 네,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라인, AI 라인 이렇게 이제 그렇게 또 여러 라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개 거의 다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고, 저는 마지막에 반전은 할머니가 AI가 아니었을까 였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AI가 아니라 자기가 개발한 그 기술, 냉동 수면 기술로 해서 잤다가 깼다가 그거를 100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오신 그냥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AI로 이렇게 했었어도 좀 재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제 그 작가의 뭐라고 해야 될까? 작가의 어떤 그 되게 건조하고 지적인 그런 페르소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할머니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정된 남자는 지금 현재 작가의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젊고 약간 성마르고 겁도 되게 많아요. 할머니가 플라즈마 권총을 꺼내니까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할머니 진짜 이렇게 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고 질문도 되게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은 항상 뭡니까? 시간을 이렇게 재면서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바쁘니까 이것저것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옆집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8순인지 9순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청을 사기 위해서 관악구에서 경동시장까지 버스 전철 이런 걸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싸게 산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이제 사는 건데, 그 이게 SF면서 우주물하고 그 로봇물을 같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저라면은 시간을 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나름대로의 SF 소설적인 탐구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글을 한번 좀 짧게, 제가 만약 비평을 한다면, 이 문학평론 이게 뭐야 현장 비평을 한다면은, 특히 SF 비평을 한다면은 그쪽으로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고, 여러모로 이렇게 지적인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공부하고 싶게끔 자꾸 이거에 대해서 떠들고 싶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정세란 찍을 때 살짝 지나쳤는데 거기도 되게 디테일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현
고울이었나요? 그거 얘기를 할 때는 고울의 성질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게 쭉 나오고, 만약에 그 중독을 시키는 신년성 같은 경우에 또 그 디테일들이 되게 나오는데 깨알같이 이렇게 그런 정보를 읽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김초엽은 그냥 완전 SF니까 그게 더 이제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노인하고 노인 옆에 이제 찾아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차가 아니라 폐쇄된 이제 정류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이걸 손보고 정리를 한 거죠. 그 누군가는 이 어르신인데, 저 혹시 어르신은 안나라고 부르게, 네, 안나 씨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슬램포니아 행성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름도 안 나고요. 여기 나오는 사내는 직업이 뭔지, 이름이 뭔지 끝끝내 나오지 않고 그냥 사내는 그냥 사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의 대화 속에서 우주 개척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런 식의 그 진화된 SF에 맞지 않게 노인은 품에 뭐를 갖고 있다? 오래된 티켓을 한 장 갖고 있다. 이런 걸, 이런 거 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다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 분장하고 막 포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펩시콜라, 코카콜라 이런 게 보인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 요거는 반대로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봇이 하나 있는데 거의 망가져서 고장났다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이런 식의 문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그 로봇을 이제 이 남자가 이렇게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둘의 대화가 여기 진행이 되고요. 안나는 창밖에 셔틀을 눈짓했다. 셔틀이 여기 앞에서부터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셔틀이 남자가 지구에서 이쪽으로 타고 온 셔틀, 그 다음에 안나 개인의 아주 낡아빠진 셔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셔틀의 느낌도 셔틀 우주선인데 이 셔틀의 느낌도 진짜 관악구 마을버스 9번 이런 거 2번 이렇게 해서 되게 낡아빠지고 이렇게 그냥 요쪽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되게 요즘은 다 좀 버스가 좋아졌지만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처럼 기숙사에서 저쪽에 낙성대로 내려가는 되게 후줄근한 마을버스 막 이런 걸 연상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이 대화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우주 여행 하는 그거랑, 그러니까 우주 개척 시대니까 우주 여행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여행을 한다. 그러면 제목 그대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여사여사한 방식으로 그 공간을 축소시키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데, 아무리 그거를 단축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게 몇 시간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잘 고르면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KTX는 부산에서 동대구 거리를 줄이는 거예요. 동대구에서 부산까지는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동대구 거리를 1시간, 굉장히 아무튼 조금인데 1시간 반인가 만에 이제 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비둘기호는 타지 않았고 통일호를 탔던 세대인데, 통일호가 부산까지 6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절반으로 줄어든 것만 해도 엄청난 이제 변화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주의 시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단인데, 사람이 먹고 사는 존재인데, 이게 숨을 쉬는 존재인데 우주선에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은하만 바라보면서 6년, 7년, 심지어 10년을 이동한다. 그러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 개발 기술하고 나란히 연구가 됐던 게 바로 냉동 수면 기술 이제 이건 거예요. 재우고 도착하면 깨고 이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앱솔루트 바디의 박민규 소설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그 소재가 그거 냉동 그거였거든요. 그때 또 그거에 완전 또 꽂혀가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소설을 쓴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재미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묘사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할 때 잘 그거 하는 건데, 냉동 이거를 공부했다 그 배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동한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시 되는 거는 결국 스토리 구성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작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문장이죠, 문장.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게 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소재 자체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연구원 안나가 되게 설명을 잘 해주는데, 영하 196도에서 인체를 급속히 냉동을 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상태로 동결을 이제 유지를 하죠. 근데 문제는 해동이고, 이거가 지금 현재 기술로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앞에서도 하나 찍었는데 요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